오늘 이제 첫날 수업이니까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오늘은 풀이는 없지, 그지? 없고. 이제 우리 첫 순환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순환 친구들은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 조금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겠죠. 이제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제 꼬라지가 어떤 모습인지 모를 건데 잠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꼬라지 여러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제 답답해서 조금 빼고 하겠습니다. 그 조금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수업을 들어갈 건데 일단은 그 우리 요 형법 과목 자체가요. 이제 첫 순환에 이제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하는 이 표현이 말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순환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순환 친구들은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 형법 과목 자체가요. 여러분 합격하셔도 뭐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에요. 사실은 뭐 시험에서는 국사영어가 지금 축이지만 실무 가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하고 가장 1차로 서 있는 과목인데 이 과목 자체가 재밌긴 한데요. 상당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근데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애로사항을 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 정리를 잘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첫 시간에 뭐 이런 뭐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또 아주 열심히 이야기한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양이 많아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첫 순환을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갖고 왔지만 실제 막상 공부해 보면요 이게 참 양도 많고 자 갈 길이 멀구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합격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을 믿고 쌤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 한국경찰학원은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스로 항상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합격률이 높다는 말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모든 설명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학원을 믿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고 가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도 합격권에 간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원 자체의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뭐 좀 힘들기도 하고요. 생각하면 공부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결국 합격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순환부터는 실제 보면 첫 순환 정말 힘들게 거쳐왔는데 뭐 잘 참았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데 만약에 첫 순환에 만약에 100명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환 들어올 때는요 그 중에서 한 30%는 공중분해 됐어요. 벌써 됐거든.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가요 중고등학교 수업 듣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정하는 자리거든.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워낙 변동이 많은 나라가 돼서 실제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근데 뭐 누구는 뭐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공무원만큼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철밥통 아닙니까? 코로나가 덤비든 말든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나도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나도 여러분 입장이라면 나도 공무원 공부하겠어요. 상당히 편하잖아요. 이게 딱 걸리기만 하면 편하거든. 그런 만큼 여기 좋은 직장인 건 안다 이 말이지.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설렁설렁해서 그렇게 될 시험은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경찰은 다른 직군의 시험보다는 붙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1년에 2번씩 쉬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에 따라서는 그만큼 기회는 많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참으시고요. 그 공부랑 오르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거기 걸리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빨리 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만큼 가냐고 그게 그런 걸 무시하는 친구들은 기초를 무시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흘러가도 합격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가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업 듣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전투지를 가지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뭐 설렁설렁 뭐 게으르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경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좀 다지시고 하시고요. 우리가 실제 보통 보면 이 걸리는 시간대가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빨리 합격하는 게 단기가 8개월이거든. 8개월이고요. 그 8개월 만에 걸리기도 해요. 사실은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엄청 힘든 거지 따져보면은 이 양 자체가 8개월 만에 걸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올해 두 번째 순환도 이제 잘 들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주변에 보면은 8개월만 된다는 친구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같이 시작했는데 뭐 저 친구는 점수가 내보다 잘 나오고 아침 모자 잘 나오고 또는 뭐 어느 순간 합격해버리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학원 자체는 워낙 커리큘럼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8개월 만에 되는 친구도 좀 나와요. 사실은 나옵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나오거든. 그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진짜 실력이 올라오는 시점은요. 통상 한 10개월 되면 올라옵니다. 근데 10개월도 열심히 했을 때 올라옵니다. 올라오거든.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는 전자에서 여러분 아예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학원에 시킨 대로 그냥 시간만 흘러 보내주면은 복습도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 하시면은 한 10개월 딱 지나면 합격권은 그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거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 나빠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실력은 올라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또 한 번 더 6개월 누비면 된단 말이에요. 시험 6개월 다녔으니까 그럼 거의 걸리죠. 실제는 통계상으로 거의 걸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 생활에. 그럼 100% 개인적인 생활에 100%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 이제 공부를 하았으면요 시험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데 딴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딴짓거리 하거든. 그 젊으니까 그토록 코로나 조심해라 해도 클럽 가잖아요, 클럽. 몸이 뜨겁잖아, 젊으니까. 그러니까 클럽 가는 거나 미치자고 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 민폐나 끼치자고 한단 말이요. 그런 거 전부 다 가다 가지고요. 전부 다 뭡니까? 북한 아우지 탄광에 보내봐야 됩니다, 그거.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잘 아시고요. 좀 제대로 좀 하시라고. 지금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은 합격군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분포도 보면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8개월이고 1년이고 그다음에 2년이고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그래프가요. 합격자의 그래프를 딱 보시면은 얘는 이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점을 찍어 여기 있어. 합격자가. 이제 그래프가요. 이쪽에서는 거의 잘 없어요. 이게 합격 숫자야. 합격 숫자인데 여러가다 여기서 10개월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한 1년에서 1년, 2년 사이 있잖아. 이때 정점을 찍어요. 합격자가. 정점 찍고 실제 2년, 3년 넘어간 친구 있지 많을 것 같이요. 실제 그래 안 많습니다. 공부를 갖다가 한 2년, 3년 끌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요. 시험을 합격 못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걔는 기계화돼 있거든.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도요 아주 쉬운 거 기초 다 놓칩니다 걔들은. 그래서 실제 장수생이 합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장수생 안 되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이쪽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완전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좀 완만하게 물론 누적이 됐으니까 합격자는 있겠지, 그죠? 누정됐지만 여러 가는데 그들로 넘어가잖아요. 그들은 파 이래 갑니다. 합격자 없어요 이거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최악으로 2년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보고. 그 실제로 보시면 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초순화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제지 않습니까? 한두 달 가는 거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두 번째 순환이지? 첫 번째가? 두 번째지? 물어볼게요. 2개월 후딱 갔나? 예. 정신없이 흘러갔나? 네. 흘러갔다 하잖아요. 그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초순환 친구들이 이 초순환 친구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빨리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빨리 되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다리에 근육이 붙어야 뛰지. 맞죠? 이제 뭐 기른 상태에서 어떻게 뛰겠냐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시킨 대로 따라가시라고. 됐죠? 예, 그런 거 잘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할 때는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 아시겠 맹심하시라고. 합격은 무조건 반복이야. 아시겠어요? 반복인데 여러분이 3번에서 안 되면 4번 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5번 하시라고. 그건 두 번째 순환 마찬가지야. 두 번째 순환 특히 잘 들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순환은 지금부터 공부가 시작이야. 아시겠어요? 첫 순환 때는 정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해도 습득하는 확률은요 30%밖에 안 돼요. 30%. 그래서 두 번째 순환부터는 이제 들리기 시작하거든.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부가 탄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순환은요 과연 맨 앞에 한 것이 기억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신세계를 맛볼 겁니다. 쫙쫙 들어옵니다. 이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6, 70%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공부가 탄력이 붙어요. 두 번째 순환부터는 이제 막 알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뒤에 부분하고 앞에 부분 막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막 음을 막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애가요 한 세네 살에 막 음을 생기잖아. 그 엄마한테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묻거든. 그 엄마가 답변 못하면 때렸나 봐. 아를 막 때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건 엄마 탓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두 번째 순환부터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무조건.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순환부터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하시고 혹시 질문하실 때요. 그런 건 여러분 이제 감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쌤들이 뭡니까 한 시간 막 떠들잖아요, 그죠? 이 떠드는 게 보통 쉬운 작업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힘들거든. 그 에너지 다 쏟고 나간단 말이야. 그럼 한 10분 쉬잖아요, 그죠? 그 재충전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막 질문 온단 말이죠. 오거든. 그러면 이제 쌤들이 이제 그 10분 쉬는 동안 질문 들어왔을 때 질문 내용을 딱 보면요. 아, 정말 필요한 질문이 있고 택도 한 질문이 있어. 그럴 때는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실컷 설명하고 조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도 아닌 질문 들어온 친구 있거든. 그럴 때는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답변 안 해주는 건 아닌데 해주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절대 감정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 톤이 도에서 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돼. 아시겠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걸 두려워하면 합격을 못 해요. 그런 건 절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순환으로 질문하셔야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반복을 많이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어차피 배운 걸 그날 복습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모사 치잖아요, 그죠? 아침을 치는데 이 아침모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억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이게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습성이 안 된 친구들 많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대체로 이제 학창 시절에 다 사법시험을 공부를 다 했어요. 웬만하면은.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요, 이 형법을 배웠겠죠, 그죠? 배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돌대가리는 아니겠죠. 뭐 돌대가리 같으면 사법시험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돌대가리 아닌 나도요, 이 형법책을 볼 때는 한 30번, 40번 봤습니다. 똑같은 책을.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한두 번 가지고 알겠다. 그거는 웃기는 짓이지.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은 완전히 뚫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횟수가 급될수록 좀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저게 다 보란 말이 아닙니다. 공부는 많이, 그러니까 구석구석 많이 본다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그 뭐가 효율적이냐? 그거는 쌤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것은 따로 오시면 됩니다. 따로 오시면 그걸 아시고 가면 되겠어요. 자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 정신 교육 좀 시키면 되니까 형법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법이 참 재밌는 과목인데 처순한 친구들은 혹시 하다가요 이 형법 과목이 다른 과목은 잽도 안 됩니다. 가장 이게요 이 대단한 과목이거든. 여러분 나중에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과목이에요. 실제 뭡니까? 카페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카페 가서 공부할 때 국사책 들어가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민이야, 평민. 실제 그렇습니다. 영어 누구나 다 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뭐 경찰도 생소하고 형소법 다 생소한데요. 그 중에서 간지가 나는 과목은 형법입니다. 거짓말 합니다. 카페 갈 때 철렁 안 보더라도 여러분 형소법 본다 치더라도 반드시 옆에 형법을 끼고 다녔어요. 간지가 납니다. 그럼 주변 사람은 형법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뿔도 없어. 근데 형법적 한 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품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등급을 올린단 말이야. 이 과목이 뽀드랍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 미팅 하잖아요. 미팅하면은 법대하들은 인기가 억수로 많았어요. 법대라면 무조건 막 금판사 되는 줄 알고 인기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서 약대라든가 어디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법대하고 미팅하려고 말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개뿔도 없거든. 그냥 법대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때 뭡니까? 사실은 좀 뻗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들고 살았냐? 법전이 있어요. 법전. 우리나라 모든 법을 다 담고 있는 법전이 있거든. 그 두께 이렇습니다. 이게 크기도 이렇고 거의 내 배만큼 큽니다. 이게
일부러 들고 가요. 그걸 들고 간다니까 법전을 딱 들고 간다니까. 그럼 이제 먼저 남자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기다린다니까. 기다리면서 여자가 딱 기다리지. 법전 펼치고 법 하나도 몰라요. 모르다 펼칩니다. 펼친 다음에 그냥 탁 넘깁니다. 넘기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이 여학생들이 볼 때는 남자가 가장 기적일 때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고.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뚜껑치고 딱 펼쳐가지고 막 매력 느끼도록 팍팍 넘기는 거라. 깜딱 들어오면 일단은 뭡니까? 소개팅은 50% 성사입니다. 바로 성사입니다. 2차까지 성사입니다. 바로 뭐 다음에 뭐 밥 먹으러 갑시다. 참으로 딱 된다니까 이게. 법전 하나의 위력입니다 이게. 그 위로만큼 간지를 주는 게 형법책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또 배우면 또 맛깔납니다 이게. 첫 순환 때문에 수업은요. 첫 순환 위주로 항상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두 번째 순환은 이제 절대 금방 떨지 말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 첫 순환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요. 최대한으로 여러분 눈높이 맞는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단어 한 개 한 개가 막혀버리면 문장이 안 읽혀요. 그래서 형법은 다른 과목에서 암기가 적어요. 암기 적은 대신에 엄청나게 판단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순환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 책이 두 권 있습니다. 그죠? 이 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 우리 책에 두 권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강론 자체는 뭘 배우냐면 이쪽에서는 범죄 종류를 배웁니다. 이런 평상시에 잘 아시는 절도, 강도,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다 있어요. 요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살인죄라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요. 정당방위 사항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다 배워야 될 것이고 얘가 정상인가 아닌가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진작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게 범죄라고 범죄 종류만 나와 있지 요걸 풀어내는 원리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 원리는 총론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철학적이고요. 학문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책 두께는 이게 좀 얇지만 설명할 게 상당히 많고요. 지금은 추세가요.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론 쪽은요 범죄를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잘 맞춰요. 상당히 잘 맞추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실력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쪽을 신경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내고 싶어도 다 맞출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쪽을 자꾸 신경을 써요 출제자들이. 그거 아시고요. 그럼 이 책에 이제 설명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충실하게 강의해도 5주 반입니다. 5주 반이고 요거는 두께는 두꺼워도 한 4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버릴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나름대로 이게 충실하게 강의한다 해도 이게 이제 한 9주 반 걸립니다. 9주 반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이 2개월 단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2개월 단위로 돌아가야 이런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 2개월 거의 8주짜리도 있고 9주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8주면 8주에 맞춰서 강의를 해버리고 9주는 9주에 맞춰서 강의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은 나도 8주에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학원에서 나한테 페이를 줄 때 8주면 8주에 맞춰줍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프리랜서거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건 아닙니다. 이 학원만 하는 건 아니거든. 다른 학원도 하는데 이제 주 학원이 여기야.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갖다 여기서 다 깔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이야기는 박웅쌤이 자랑을 엄청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9주를 맞추는 강의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한 주는 무조건 할 겁니다. 8주 있는 날은 할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이 한 주 더 하는 것은 학원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이 별 의미는 없지만 일당 셉니다. 제가 일당 센데 안 받습니다. 일당 여러분 위해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 셉니다. 억수로 상당히 셉니다. 어느 센지는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지. 이 셉니다. 억수입니다. 내가 참고로 이야기지만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는 강의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한강 일하면서는 내 강의 조금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일당 세겠죠. 상당히 셉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종의 재능 기부 아시겠습니까? 재능 기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합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도 한 3시간 정도 모자라겠죠. 그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는데 지금은 워낙 내용 자체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3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총론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할 거예요.
할 것이고 이제 강도는 아주 쉽단 말이야.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범죄가 있어요. 이 중요한 범죄는 자꾸 들어야 되거든. 자꾸 들어야 머리에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범죄는 할 때마다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요 아주 가벼운 범죄 있어요. 한만 들어도 딱 아는 범죄가 있단 말이야. 그런 범죄들은 요번에는 하고 다음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몇 개는 좀 조절할 겁니다. 그래 하시고 나중에 오늘 진도표 안 받았지? 이제 그 나중에 들을 건데 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빠지는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하실 때는 복습을 하세요. 하시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요.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복습이 좀 빠를 겁니다. 상당히 빠를 거니까 우리 쌤들이 기출 문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를 병행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하면은 이 기출 문제집 자체가 우리가 안내작을 하거든. 첫 순환은 절대 기출 문제를 안 보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장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부터는 기출 문제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걸 봐야 될지 안내를 하는 것이니까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거예요. 그것도 반복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기출문제 풀다가 보면은 우리가 전혀 안 배운 파트가 나오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책은요, 구석을 다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담아놨지만 절대 안 배운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따보면요, 우리가 또 배운 파트긴 하지만 우리가 형법이 이제 또 판례라는 게 판결문이 참 많단 말이야. 이런 판결문 갖다가 이제 안 배운 것도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판례 강의 하겠지만, 그것들은요 한 번에 읽으시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읽히는 만큼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시켜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될 것이고 아무래도 문제라는 것은 보게 되면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이 더 생겨요. 그래서 빨리 오늘 배운 걸 복습하시고 시간 나면 그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내는구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모사 칠 때도 도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 이제 총론 강론도 가는데요. 이 시험 문제 자체는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인데 이제 기초 용어 뭐 이런 걸 배울 거거든. 이건 배우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문, 자, 이런 사소한 용어도 한 개라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용어는 아니더라도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자란 것은 몇 조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몇 조 돼 있잖아. 그 몇 조 안에 있는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인죄 같으면 250조 거기 보면은 사람을 살해 한자로 온단 말이야. 그 문장을 조문이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요 이 법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형법을 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이제 나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 판례라는 것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그럼 생각해보세요. 실제 판사들도요 여러분처럼 이 공부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실제 사건 터지면 법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에서 나온 문장이 바로 판결문이거든. 이걸 우리가 판례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시험에서는 판결문이요 시험에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차지한다 말 자체는요 엄청 비중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실은 보세요. 학생들이 판례가 중요한 건 알지만 안다 말이야. 알다 보니까 판례만 집중하시는 친구 있거든. 그거는 절대 고독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토대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베이스를 철저히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게 되면은 이걸 상당수가 그냥 읽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쪽은요 학생들이 나중에 잘해요. 엄청 잘하거든. 그럼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많아봤자요. 요즘은 이제 좀 내기 시작합니다. 옛날은요 여기 90% 이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력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 한 두세 번씩 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실력 차이 납니다 이게. 나버리거든. 그래서 숫자가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 이걸 하다가. 그럼 요거 이제 좀 탄탄해진 다음에 판례를 집중화시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판례가 그냥 쫙쫙 들어와요 이게. 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흘러간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볼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순환 친구들 그러니까 그 강론책 있죠? 강론책 영어 설명할 겁니다. 두권책 메인 데 보시면 589페이지 됩니까? 자, 두 번째 순환부터는 법을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자, 첫순환 친구 강론책
맨 뒤에 보면 589페이지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부록 있어요. 부록 있죠. 자,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형법은요. 양이 많다 했죠. 그죠? 양이 많은데 나중에 쉬운데 양이 많단 말이에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요. 아주 천천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해시키는 만큼 가겠지만 속도가 탁탁 납니다. 아시겠어요?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감안하시고요. 두 번째 순환에서는 속도 나도 짝짝 들어오는데 첫 순환은 헤매입니다. 헤매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누적을 안 시켜버리면 형법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용어가 자꾸 중복될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못 따라오니까 용어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익히세요. 익히시고 그리고요. 나중에는 우리가요. 적을 필요 없이 단어만 딱 들어도 그 문장이 탁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연필로 풀어놓으시라고 무조건.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쉽게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맨 뒤에 부록 보세요. 부록 보시면은 처순환 친구 집중하셔야 돼요. 부록에 딱 보면요. 맨 처음에 1편에서 정칙 있죠? 자, 1편 정칙 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칙자란 단어가요. 이게 이제 소위 법입니다. 법입니다. 칙자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칙자는 법이다. 그다음에 그럼 총자는 뭐냐? 총은 각종 원리를 아까 얘기했죠. 이론,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총칙에서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범죄 종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칙은 그런 개념이다. 지금 보세요. 자네 서순환이지. 빨리 받아 적으라니까. 지금 내가 칙자는 법이라 했고 총은 원리라 했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전부 총칙 어떻고 각칙 어떻고 이만 막 씁니다. 그걸 하나하나 안 받아 먹으면은 나중에 또 미치분 돌아봅니다. 그거. 그래놓고 뭡니까? 아 씨발 형법 어렵네 씨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형법은 험난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특히 오해하지 마세요. 씨발은 개새끼 기본적으로 깝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한 3명 죽여 오늘 수업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씨 성질 더럽네 하지 마시고 맑고 깨끗합니다. 생긴 거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험하게 나옵니다. 험하게 나오니까 그거 눈높이 맞추려고 하는 거야. 험하게 나오는 게. 그래 아시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됐지요? 자, 총칙을 했습니다. 그죠? 이 총칙에 보시면은 밑에 1조 나오죠. 1조 나옵니다. 이제 1조 여기 이제 법조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1조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로입니까? 동그라미 1을 우리가 1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1항.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다음에 또 보시면 5조에 보시면요. 5조에는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이 안 돼 있고요. 그냥 1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호라 불러. 호.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릅니다. 철저하게 기초주로 하세요. 철저하게 기초주로. 두 번째 순환도 마찬가지야. 호라 불러. 그러니까 이제 큰 개념은 1조고요. 그거보다 적은 개념은 1항이고 그거보다 더 적은 개념은 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첫 순환 위로 갑니다. 자네 1조 한번 읽어봐봐. 아니, 소리 내지 말고 아주 순진합니다. 그냥 속으로 읽어봐봐. 1조. 자, 읽었지? 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모른단 말이죠. 그죠? 모르겠죠?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잘 들어봐요. 두 번째 순환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얘는 알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1조 이 법조항이 실제 현실적으로 쓰는 문장이야. 쓰는 문장인데 이 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풀어내야 되겠지. 맞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풀어서 다 설명한 책이 총론이야.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총칙이란 이 법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푸른 책이 총론책이라 부른다고. 됐지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집중하세요. 87조 가보세요. 87조 쪽이 아니고 자, 농자들이 좀 있습니다. 농자들이 87조. 자, 87조 왼쪽에 보시면 86조까지 나오죠. 86조. 이 86조가요. 거기까지가 바로 총칙의 총칙.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전개한 게 총론책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87조가 있는데 그 위에 2편 각칙 뭡니까? 각칙. 이 칙자는 역시 법입니다. 이제 각자라는 것은 개별 이 말이거든요. 개별. 그 말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 각칙에서 범죄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는 절대 원리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범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장 보시면 87조 해서 바로 내란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그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이런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는 범죄 한번 볼까요? 250조 보세요. 250조 1항. 250조 1항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범죄입니다.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오죠. 거기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뒤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한다. 요게 이제 소위 형벌입니다. 됐죠? 여기 이제 범죄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 또 잘 아시는 존속 살해가 있죠. 아버지 죽이면 존속살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2항에 나오죠.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존속 살해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렇게 가는데요. 이쪽에서 전부 범죄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봅시다. 처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네 동성애 처벌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이태원에서 지랄병을 했지. 맞죠? 동성애 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처벌 안 되는 건 상식 맞지?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동성애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형법에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것이고 살인죄는 법에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지진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깁니다. 372조를 펴보세요. 자, 372조, 2조입니다. 372조까지가 바로 각칙의 끝입니다. 요걸 하나하나 책을 풀어쓴 게 강론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자, 부칙 단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섭니다. 역시 칙자는 법이고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첨부 들어봤죠? 첨부. 뒤에 막 붙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첨부인데요. 이 부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 절대 배우진 않습니다. 안 배우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또 범죄하는 도중에 법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안내장이야. 그래서 부칙은 안내문이다 보면 안내문. 법이 만들어지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 안내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절대 요거는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부칙 단어가 나올 것이다. 됐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됐고. 자, 기본적으로 설명이 끝났고, 이제 바로 책을 들어갈 겁니다. 자, 4페이지 갑니다. 자, 여러분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완전 깨뚫어야 되거든. 형법은 암기가 적습니다. 깨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종류가 이런 마시는 도로교통법도 있고 식품위생법 그죠? 그다음에 폭처법,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이름 지금 들고 있는 형법 종류 많습니다. 이 법들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형법이란 법은 무엇을 다루느냐 중요하겠지. 그래서 형법에 관한 정의를 갈 건데 일단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시험 문제 아니에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형법이 있습니다. 이 형법이라는 법은요, 뭘 다루냐면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래서 범죄 종류를 우리가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꾸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원룸에 세대로 살면 달세를 내야 돼. 근데 그걸 안 낸다 해서 깜빵에 보내지는 않아요. 그 말은 범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사람을 죽이면 깜빵에 보낸다고 맞죠? 그건 곧 범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법에 올라와 있는 게 범죄야. 그 외에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형법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이 범죄인지를 다루고 있고 그럼 범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되겠죠? 요걸 우리가 형사 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사제재. 이게 대가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는 그냥 푹 넘어가면 되겠지.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죠?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초짜들은 이 단어는 들어봤다는 이야기야. 이 단어는 안 들어봤지. 이 단어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는데 형벌이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조 한 펼치 보세요. 법 41조. 자, 두 번째 순환부터는요. 간단한 암기는 바로바로 하는 습관 하세요. 41조가 있는데 41조에 보시면 내용이 형의 종류가 나옵니다. 형의 종류. 자, 첫순환 친구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법입니다. 법. 법의 41조를 펴보시라고. 거기 보시면 형의 종류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말하는 소위 형벌이에요. 형벌. 자, 두 번째 순환은 뭘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순환은 먼저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형 들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징역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징역은 깜빵에 가는 거 맞죠? 들어봤죠? 징역은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검거를 들어보지 못했어. 서순한 친구들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징역과 검거는 깜빵에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무거운 순서입니다. 무거운 순서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인데 그럼 왜 징역이 검거보다 위에 있느냐? 똑같이 깜빵에 가더라도 징역은 단어 끝에 보면 여기부터 역 됐죠? 여기 있으면 여기 바로 노역이야. 노역. 한마디로 노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징역은 깜빵에 있는 동안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검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깜빵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추가되니까 징역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외우기 쉽죠, 그죠? 사형, 징역, 검거고요. 그다음 밑에 자격 상실 정지가 있습니다. 뭐 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실이 정지보다 무겁겠지. 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은 많이 들어봤지요. 벌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구류는 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구류가요 가둔다 이 말이에요. 깜빵에 가두는데 단지 이제 징역보다 가벼운 이유는 징역은 깜빵에 가둘 때 최하가요 1개월부터입니다. 1개월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류는 30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아주 짧죠. 짧기 때문에 가벼운 깜빵에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과료죠. 과료. 자, 이것도 생소할 겁니다. 첫 번째 순환 친구들 조심하세요. 과태료 아닙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벌칙이고 아시겠어요? 각종 뭐 국가가 시행하는 거 어기다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격리하라 안 한다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행정벌칙이고 과료입니다, 과료. 아시겠어요? 과료인데 과료는 벌금하고 똑같은데요. 차이점은 금액 차이입니다. 벌금은 우리가 최하가 얼마입니까? 5만 원부터죠. 5만 원 위로 올라가지만 과료는 5만 원 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료가 좀 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돈하고 똑같고요. 몰수는 많이 들어봤죠? 몰수는 뺏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 순서가 시험 문제다. 됐죠? 시험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외울 때 가장 헷갈리는 게 6, 7, 8, 9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없는 것은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암기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를 따는 거야. 그래서 벌금에서 벌자, 그 밑에 구자, 과자, 료자에서 벌구가몰 이렇게 입에 담으세요. 벌구가몰. 그러면 순서로 갈 때 보세요. 사형징역 금고는 잡기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 장난 많이 치는 게 벌금이거든. 벌금이 자격 상실 위인지 밑인지 이걸 장난친다고. 그런데 그건 고민할 필요 없지. 벌, 구, 가모를 세트로 맨 밑으로 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쉽잖아. 사형징역 금고, 자격 상실 정지, 벌, 구, 가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제 9가지가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보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이것도 지켜야 될 룰이야. 달세 내야 되겠죠. 지켜야 될 룰입니다. 그죠? 이 룰인데 이것도 안 지키면 벌칙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걔들은 형벌로서 응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안 갚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당해요. 또는 집을 강제 경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달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형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로서 응징하는 위반들 있잖아요. 요게 범죄라 보시면 돼.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형벌로서 뭔가 대가를 주는 것이 범죄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형법은 이 위반된 행동들을 형벌로서 응징을 하기 때문에 형법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범죄고 절도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형법에서만 이걸 다루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야. 보시면은 우리 형법은 당연히 범죄죠. 근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도로교통법 들어봤죠, 그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 해도 벌금 맞아. 벌금은 형벌이야, 맞죠? 그럼 진작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도 음주운전을 벌금으로 제재를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형벌로서 응징하면 범죄를 했잖아요. 따지 보면은 음주운전도 범죄란 이야기죠. 그럼 금방 배우기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배우는 이 형법만 있는 줄 알았지만 다른 법도 있다란 이야기죠.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갑니다. 자, 먼저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보통요 이 협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광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쓰는데 물론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자, 협이랑 상상 정의가요 좁은 의미. 좁은 의미란 말은 본래 정의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형법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국회에서부터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법, 이걸 우리가 형법이라, 원래의 형법이라고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됐지? 근데 조금 전에 봤지만요, 도로교통법에도 있어요. 식품위생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폭넓게 정의를 합니다. 폭넓게. 그래서 광의랑선 폭넓게 정의하는 방식이니까 광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좁은 의미의 형법도 포함했어. 그 외에 뭡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이걸 다 사잡아서 뭐 특별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요거까지 다 포괄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 부릅니다. 됐죠? 절대 시험 문제 아닙니다. 기초용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설명해 주냐면은 요 형법에서 배우는 원리를 다른 법에 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법은 철저하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절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절도죄라는 범죄는 우리 형법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했을 때 과연 그 친구를 우리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겠는가? 이건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재판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절도했으니까. 근데요, 상식하고 법은 다릅니다. 법이란 것은 철저하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거기 있습니다.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했을 때 그 친구에게 우리 형법 적용하겠다. 이 문장이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순한 친구들 법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 말 이해될 겁니다. 2조 한번 읽어보세요. 2조. 법 2조. 이제는 처순한 친구들 읽힐 거예요. 2조 한번 읽어보세요. 2조. 2조 안에서 여러분 내국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을 말합니다. 내국인은 아시죠? 자는 이해되는 문장? 오케이, 이쪽 이제 이해됩니다. 조금 신기하지? 별로 신기한 얼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법에서는 근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엄준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엄준전은요, 우리 형법에는 없어요. 그럼 그 법은 어디 있느냐? 도로교통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교통법이 엄준전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엄준전을 했을 때 그 친구에게 도로교통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진작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감정상 처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이게 못한단 말이죠. 근데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라냐면 지금부터 보세요. 형법 8조 읽었어요. 8조 시험 문제입니다. 8조 자체가 시험 문장이야. 여기서 본법 총칙, 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형법이야. 됐죠? 자네 이해되나? 안 되나? 자 봅시다. 본법 총칙이라 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총칙이잖아. 그죠? 본법은 우리 형법이야. 우리 형법의 총칙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한다 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있지? 다른 법에 적용한다 해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총칙에 있는 이 원리를 다른 법에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2조 같은 문장이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죠. 이게 다 총칙이잖아. 그죠? 이걸 도로교통법에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만 혹시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우리는 형법처럼 안 가겠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 말 없는 이상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8조 다시 보시면 다른 거 있으면 못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8조 읽었어요. 자네 이해되나? 오케이 됐죠? 이해됐습니다. 형법 이해되면 끝이에요. 됐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바로 밑도 끝도 없이 8조 바로 깔아버립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제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여러분 눈높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팍팍 꽂힌다는 이야기죠. 그 나중에는 딱 듣기만 해도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형법은 암기가 적어요. 원리 철저하게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그 첫순한 친구들은요, 복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철저하게 시킨들 하셔야 돼요. 제가 안 보는 건 절대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 양을 다 줄여야 되거든. 그럼 제가 이제 줄 치세요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줄 치세요 하는 자리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첫순한 친구들은.
두 번째 순환까지도 하세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세 번째부터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용어 정리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줄만 치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하는 줄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그거는 시험거리 된단 말이에요. 그건 따로 또 별표 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먼저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형법에 의의가 있죠. 자, 우리가 줄도 칠 때 아주 깔끔하게 칠 겁니다. 깔끔하게 책 깔끔하게 봐야 돼. 자, 먼저 개념 봅니다. 자, 문장 다 안 볼 거거든. 자, 첫 문장 형법이란. 그다음에 두 번째 끝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네. 요 두 단어만 딱 치세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됐죠? 여러분 이제 키워드만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딱 키워드 지났잖아요. 그것만 보고 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앞뒤 다 읽어봐야 되겠지. 그 어느 순간 이해가 딱 된단 말이야. 그때는 키워드만 치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속도 엄청 나겠죠. 이것도 공부 방법이야. 됐죠? 자, 그러면 키워드 쳤으면 끝이야. 됐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처순한 친구들은 금방 줄친 자리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2번 범위 갑니다. 자, 협의의 형법 있죠? 동그라미 1번만 줄칠 겁니다. 1번.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형법 책자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국회에서 만든 법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형법 많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아시겠어요? 되고 끝. 그 다음에 광해형법 갑니다. 폭넓게 보는 걸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정리합니다. 법의 명칭을 불문하고 맞죠? 명칭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로서 응징하는 걸 다루는 법들은 다 포함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형법, 도로교통법 전부 다 포함되는 거야. 완전히 깨뜨셔야 됩니다. 이어서 따라서 협의 형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형법들 각종 형사처벌 규정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중요합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입니다. 이거. 원리 중요합니다. 원리. 자, 봅니다. 3번은 시험에 넣든 안 넣든 관계없이 원리로서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3번. 자, 자네. 읽어봐라. 자, 서술한 다음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읽어보시고. 자, 됐습니다. 자, 자네. 3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조금 애매모하지?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풀어야 돼. 문장을. 아시겠죠? 풀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억나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해 형법 돼 있죠? 바로 안 고친단 말이야.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 형법 잡았지 풀 겁니다. 다른 법이야. 다른 법. 자, 다른 법이라 풀었습니다. 분명히 첫순한 친구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법이라 풀었습니다. 그럼 자네 그렇게 풀고 또 읽어봐봐. 조금 이해되나? 자, 그럼 우리가 다른 법이라 해도요 상당히 막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갈로 해서 예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현실화시켜야 되거든. 다른 법을 예로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첫순환 친구들은 두 주간은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순환 있잖아요. 내가 두 번째 순환 딱 보면요 표정이 어떤지 압니까? 아씨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 들지? 든다 하나. 니는 괴롭잖아. 얘는 그런 생각 든다니까 지금. 두 번째 순환 금방 떨지 마세요. 금방 떨지 마세요. 아는 거라도 확실하게 다져야 돼. 아시겠어요?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자, 됐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도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전 있죠? 또 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형법이야. 우리가 배우는 형법에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자, 자네 이해되나?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8조 있죠? 8조 한번 더 보세요. 8조 법. 자, 됐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네 금방 읽었던 8조라는 이 문장하고 조금 전에 책에서 읽었던 문장하고 표현은 좀 다르잖아. 근데 의미는 같겠나 다르겠나? 오케이, 됐죠? 이게 핵심이야. 형법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시험은요 절대 문장 그대로 안 갑니다. 문장을 틉니다. 아시게 틀더라도
그 의미라는 걸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뚫어야 된다고. 됐지요? 자, 끝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에서는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실체법 갑니다. 실체법. 자,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용어 정리. 자, 용어 모르면 안 돼요. 자, 용어 정리합니다. 실체법.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실체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실체법이 있고 그다음에 절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 법이 붙어도요. 법 명칭이 아닙니다. 뭐 형법, 도로교통법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의 학문상 용어야. 됐죠? 자, 그럼 이 단어가 빨리 꽂혀야 되거든. 뭐 쉽게 하셔야죠, 당연히. 이 실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사건이야, 사건. 아시겠 사건. 뭐 행위 이런 겁니다. 칼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 물건을 훔쳐왔다 이런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범죄 이런 거 범죄. 이제 범죄겠지, 그지? 그래서 실체 요거 이제 사건 행위를 다루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형법은 칼로 죽이면 살인죄다, 훔쳐면 절도죄다 이렇게 사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유행 있잖아요. 이걸 담고 있어요. 담고 있기 때문에 형법은 실체법으로 분류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단어는 그냥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하는 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럼 보세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것도 지켜야 될 룰 맞아 룰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형법에는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어떤 법에 있냐면 민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민법이라는 법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민법도 실체법이라 부를 수 있겠어 없겠어요? 민법도 실체법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절차법은 말 그대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형법에 있는 행동을 누군가 했어. 사람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있는 살인죄가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친구가 죽이는지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다 검토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의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 절차로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겠죠. 그리고 검찰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겠지. 법정에서 재판관이 확인하겠죠. 이 절차를 확인해줘야 되거든. 이 일련의 절차를 절차법이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 부릅니다. 됐죠? 이건 말 그대로 소송이잖아, 소송. 그죠? 말은 소송이지만 안에는 수사 절차 다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 먼저 검열이가 검열되면 형사소송법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이 박용도 선생이 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요. 아주 건방스러워요. 이게 수업 시간에 내용을 그래 떠들어 제기 거 아닙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자기는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액수 상당하거든. 그래서 항상 형법을 능가한테 지랄병 하고 있거든. 이게 절대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절차 아닙니까? 절차는 테크닉이요, 테크닉. 이거는 뭡니까? 학문입니다, 학문. 어디 감히 이깁니까? 그러면 뭡니까? 형법이 있어야 형사법이 밥을 먹고 산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첫째 범죄가 아닌데 얘들이 수사계를 왜 조사합니까? 맞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는요, 무조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헛소리. 여기 있어야 돼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삼아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학원 원장님이 식사로 가자는 선생님들하고 가면요. 형법쌤한테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보통 쌤한테는요. 식사로 가시죠 이랍니다. 맞죠? 그건 당연히 밥 먹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법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식사는 당연하잖아요.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영도는 주는 대로 처무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니라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본다니까. 이게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이게 크다니까. 맞죠? 이거 합쳐서 이제 우리가 두 개 합쳐서 이제 형사법이라 부릅니다.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는 김에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과목 개편되는 건 아시죠?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 과목이 이제 국사와 영어는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되지 않았어요. 경찰이요 국사 영어 알아서 뭐냐고. 그게 당연히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가 국사를 열심히 배운들 범인 잡아서 무슨 말 할 건데요? 홍선대원군 이야기할까요? 갑심정변 몇 조 이야기할까요? 이거 의미 없단 말이에요. 범죄를 이야기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개파이란 이야기야 이게. 지금 축이 됐지만 지금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감옥 개편 이것도 똘개예요. 또 이게 이 진짜 똘개 새끼거든. 지금 국가는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두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양 많거든요. 이 양 많거든. 여러분 실무 가면요, 이 과목을 각각 개별 과목으로 성진 시험 칩니다. 성진 시험 치게 됐다니까. 이 과목 양 많다고 두 개다가 그걸 하나로 합쳐버렸잖아요. 이렇게 골 때리지 않아요? 완전 똘개 새끼들이에요. 지금 나라 하는 게. 그럼 경찰학도 들어오잖아, 그죠? 경찰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대신에 뭐가 들어오느냐? 헌법이 들어. 헌법이 들어오거든 이거. 완전 똘개 새끼인 거라. 그 대통령이 그 경찰은 이제 검경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경찰 분리한다고. 그러면 경찰이 아무래도 검찰보다 실력이 좀 약하니까 예, 경찰도 인권의식 필요하다 해가지고 헌법 과목을 집어연 거야. 완전 똘개 새끼야. 그럼 그걸 공부한다고 인권의식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데 그게 미친 짓인 거라. 그러면 이걸 하나 합치고 버리면 이게 두 과목을 하나로 합치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골 때립니다. 이거 진짜 골 때려요. 그래서 이제 100점을 맞춰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세 과목을 100점 맞춰야 되는 거라 이게. 내가 볼 때는 100점 맞출 거라 봤거든. 그럼 어떻게 갈까? 정말 고민스러워. 양 많거든.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 꼽살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100점 맞출 것이냐 이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예상대로 딱 간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40, 20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걸 100점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다가 아 이게 형법이 이제 형법 25, 형수법 25, 50문제 내고 근데 요거 25 내고 요거 25 내면 100점 되잖아. 100점은 무조건 맞을 거라 봤거든. 그럼 요렇게 가는 일환 하나 있고 아마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요렇게 가더라고 이게. 그 말인즉슨 헌법 이거는요 서자입니다. 서자. 이거요 족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요 두 개가 족보 아닙니까 이게 맞죠? 이 족보도 없어요. 이거 족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시험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이건 족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걱정하잖아. 지금 이게 참 여러분 학생들이 웃긴 게 지금 우리가 당장 시험이 이제 개편되니까 학생들이요 내년부터 공부해 이 생각하거든. 그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어리석은 거냐? 빨리 하루도 빨리 시작해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 뭐 여러분 영어 약한 건 알고 있지만 영어 약하다 이거다. 그래서 영어 이제 빨리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 영어 사라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공인시험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 그럼 혹시라도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년에 2차 시험 딱 떨어지고 나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맞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서자 과목이야. 서자 과목. 내 헌법 안 해봤습니까? 헌법 해봤는데 완전 서자야 서자. 그 말은 여러분 그 8월 달만 내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제 8월 30일쯤 시험 칠 거야. 2차를. 그럼 그다음 2022년도 3월 달에 시험 치겠지요. 6개월 토를 남잖아요. 그 사이에 헌법 공부 안 되느냐? 됩니다. 억수로 쉽습니다. 이거. 엄청 쉽기 때문에 금방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어 국사는 어차피 공인시험으로 갔잖아요. 지금 충분히 공부해놓으면 공인시험 치면 되잖아. 치면 금방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목 개편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만 개편 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는 게 낫겠지.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내년에 합격합니다. 합격하니까 그걸 목표로 끝내시라고 아시겠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거든. 이게 내년에 합격은 필기 합격은 했는데 또 체력 통과해야 되겠죠. 면접 통과해야 되거든. 필기 합격해도 최종 떨어진 경우 있습니다. 떨어진 경우 있거든. 그때는 급해지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됩니다. 이거. 금방 되고 공인시험 금방 통과됩니다. 그런 걱정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끝낸다 생각하시라고 바로. 아시겠죠? 그런 목표로 열심히 달리시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위에 실제법 있죠? 실제법. 실제법 가겠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 아니고요. 잡습니다. 법은 실제법과 절차법을 나누는 경우에 실제법은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건이야 사건. 그 사건을 다루는 법이고 절차법은 재판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법이므로 자 결론 갑니다. 형법은 실제법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용어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설명하고 좀 10분 쉴게요. 규범적 성격에서 내책한 갑니다. 자, 네 번째 칸 그것만 딱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로 완전히 깨뚫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인죄를 봤는데 살인죄는 법 자체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런 범죄도 있어요. 퇴거불응죄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퇴거불응죄는 어떤 주거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나가줘야 됩니다. 응하지 않더라. 이게 범죄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응하지 않더라. 불응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철자기로 눈높이 낮춥니다. 법 문장을 딱 봤을 때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 자네. 여기서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지?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첫순한 친구들을 앞쪽에 앉으세요. 앞쪽에 앉아서 질문 많이 받으세요. 실력 엄청 늘어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법 시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실강 다 한다 보시면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억수로. 보통 앞자리에서 합격자가 자주 많이 놉니다. 이게 많이 놉니다. 왜? 집중도 높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많이 나와요. 합격자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순한 친구는 앞에서 질문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면 실력이 빨리 올라가요. 얘는 보세요. 벌써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얘는. 느끼지나? 오케이. 좋습니다. 강제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우리가 행위를 보여준 단어가 이제 응하지 않더라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자네가 생각할 때 이 살인죄는 살인하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가. 고민스러운 게 아니잖아. 살인해야 되나. 하지 말란 말이잖아. 맞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문장은. 그래서 이 문장을 국민들로 하여금 야 너네들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 행동 하지 마라고 금지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죄 문장을 금지하는 형태로 해서 이걸 금지 규범이라 불러요. 됐죠?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럼 대거불응죄는요. 집주인이 나가라 했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라. 안 나가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나가라. 이게 법을 지키는 거야. 얘는 안 죽여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잖아요. 이건 나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단어 반대말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우리 법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고하세요 돼 있잖아. 신고하세요. 맞죠?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걸리는 거야. 그럼 신고하세요. 그 말은 명령입니까? 금지입니까? 그 명령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단어 아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단어가 이해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네 절도죄 들어봤지? 절도하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가. 그러면 금지규범이겠네? 오케이 맞습니다. 절도죄 금지규범이에요. 강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겠지? 그럼 금지규범이겠네? 오케이 금지규범입니다. 실제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 법들은요 형법 말고도요 다른 법 다 총망라해서 실제 거의 99%는 금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됐다 봅니다. 단어 오케이 책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칸 행위 규범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위 금지 규범이죠. 살인 같은 거 예가 되겠고 뒤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명령 규범. 이게 퇴거불응죄인데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잖아요. 이 행동 하지 마세요. 이 행동 하세요. 이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10분 쉬겠습니다.